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2로 지진 진앙지였던 포항시 흥해읍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포항시립예술단 공무원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들을 잇따라 보도해왔습니다. 포항시 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처해온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동업 경북도 의원이 도정 질문에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60cm로 예정된 준설 깊이를 최소 1m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진 피해 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 구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지진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12로 지진의 진앙지이자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흥해읍 주민들을 읍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확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부서져 주민 상당수가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던 흥해의 한 아파트. 지진 때 건물이 뒤틀리면서 비만 오면 지붕과 복도에서 물이 줄줄 새지만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상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4동이 있는데 공용 부분이 엄청 파손이 됐어요. 20억 이상이 나온다고 손해사장인이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지금 지진은 3년 전에 일어났지만 피해는 계속 이어져요. 모르는 분들은 또 지진 타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진 직후에 흥해읍의 한 아파트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도저히 그냥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돈을 들여 수리했지만 시행령을 살펴보면 본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증명하라는 증거 사진, 세금 계산서, 그게 이 70, 80대 주류로 사시는 아파트에는 거의 현실적이지 않아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게 어딨노. 사진 난 찍을 줄 모른다. 아이고 그 현금 줬지. 이체 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가 70, 80%인데 이거 사실 그림이 떡인 것 같아요. 심각한 지진 트라우마로 3년째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한 주민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만 보상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약도 처방받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앞으로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피해 구제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진짜 이건 너무한 거죠, 진짜 이거는. 이처럼 현장에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선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것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몇몇 상황이 전혀 예측 못하는 상황들은 별도로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우리 피해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진 피해 100% 지원.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유형별 한도가 있고 피해 증빙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포항시립예술단 공무원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집중 보도해왔는데요. 포항시 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처해온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먼저 이번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인지 적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양성평등 전문가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관련자도 강도 높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겠습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담당 과장의 대처가 부적절했고 2차 가해 논란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기에 그렇게 넘어갔는지 1년 전의 일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1차적으로 조사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는 포항시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무관용에 대한 원칙이 꼭 이제 그게 지켜져야 되는 거고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구호로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책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뒤늦게나마 포항시가 성폭력 문제 근절 의지를 보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동업 경북도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에서 퇴적물과 토양의 수은 농도가 4등급으로 나타났다며 4년이 흐른 지금도 형산강 오염은 계속되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산강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구무천 등 총 7.5km 구간에 오는 10월부터 60cm 깊이로 예정된 준설을 최소 1m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에 추가 준설 예산 80억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주민 4명이 영덕을 방문한 뒤 이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식당과 숙박업소를 들렀고 이 중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이동 동선에 따른 방역 소독을 마쳤고 방문 장소별 접촉자들을 분류해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3명, 경북에서 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한 건 55일 만인데 이른바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대구 동구의 교회 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이 목사와 만난 수성구의 교회 목사, 이어 수성구 교회 목사와 접촉한 가족과 교회 신도 2명 역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입소자 3명이 확진된 대구 서구에 있는 요양원도 추가로 입소자 7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 요양원 원장의 남편인 A씨에게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지침을 통보받았지만 사흘 뒤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6일 이 요양원에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하루 만에 지역 감염만 12명. 대구의 추가 확진 환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3일 이후 55일 만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이 나면서 아직 대구시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대구 동구 교회 목사의 부인과 중학생인 자녀 2명도 확진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추가 전파가 있었던 교회에는 교인을 전부 파악해서 검사 진행한 인원에 대한 양성 결과가 판정이 되었고 첫 번째 목사님 관련해서 교인은 지금 파악을 해서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목사의 자녀들이 다니는 신하중학교는 학생 260여 명과 교직원 60여 명 모두를 급히 검진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시설을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광화문발 코로나 감염이 이어지지만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1,500여 명 중 5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으로부터 받은 GPS 추적 명단을 분석한 결과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48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구에서만 5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대구시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내린 행정명령의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어제까지 반드시 검사를 다 받았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추후에 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서 확진자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이번 주말 예배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 소비자들의 비대면 소비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온라인 소비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주부 김아영 씨는 요즘 대형마트를 가는 대신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마트를 가는 게 꺼려져서 일단 온라인 구매를 많이 했고,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조사했더니 코로나 사태 이후 대형마트의 소비는 줄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조사 때는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 온라인 소비가 주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장소를 피하는 비대면 소비 추세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식 비중이 크게 줄어 이른바 집밥 쪽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집밥 재료로 이용될 수 있는 농산물, 저장 기간이 긴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온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코로나 발생 이후 국산 농산물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33.5%로 나타나 국내산 소비 확대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로 소비 방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식품 생산과 유통산업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반발에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차 파업이었던 지난 14일 48.6%였지만 2차 파업 첫날인 어제 22%, 오늘은 14.9%로 감소세를 보여 경북 지역의 의료 공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2학기 개강 후 7주 동안 수업을 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동국대는 전공 실습 수업은 개강 후 2주간 비대면으로 하되 2주 후에는 교수와 학생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당초 계획대로 대면과 비대면 동시 수업을 진행하고 3단계로 강화되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무려 4년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은 주택거래 비수기임에도 최근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경주시는 신규 아파트 허가를 억제하는 등 공급 조절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용강동 1204가구의 이 아파트는 2년 전 분양 당시 분양률이 9%에 그쳤습니다. 지난 4월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850가구, 70%에 달했지만 불과 석 달 후 7월에는 상황이 급변해 미분양이 171가구로 86%가 팔렸습니다. 경주시 전체 미분양 가구도 현재 7개 단지 862가구로 지난해 말 1697가구에 비해서는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최근 자료인 6월 경북 동해안 실물 경제 동향 중 경주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연평균 마이너스 11%에서 올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에는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 부동산은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오히려 지역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및 경주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회복을 위해 경주시도 지난해부터 아파트 허가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용황지구 등 5개 단지 2,331가구는 제외됩니다.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개별 택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한할 그런 방침입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 형성과 수도권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로 경주가 지진의 후유증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 13일 새벽 포항시 환호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포항해경은 A경사를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열의 3존상을 보물 제2071호로 지정했습니다. 미륵불과 좌우 협시보살로 구성된 3존상은 발견된 위치가 명확하고 의자에 앉은 불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7세기 신라 전성기의 수준 높은 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지만 내일 오전까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는 다시 확대돼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에서 31도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줬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도 더 확대돼서 영덕에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그쳤지만 남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몰려와서 내일 오전까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비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여성회 등 60여 개 지역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 나다움 어린이 책을 김병우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도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관념을 가르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책은 국제 엠네스티에서 추천하고 세계적인 아동 문학상을 수상한 도서인데도 김병욱 의원은 구시대적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확산으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해파리 구제 수매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근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했고 조업 시 어획물과 혼액돼 상품 가치 하락과 조업 지연 유발 등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포항시 영덕군 해역에서 해파리 구제 수매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민간 모니터링 요원과 어업 지도선을 활용해 해파리 확산 경로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의 관광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휴관했습니다.